성공투자 기원 신기수 최원주 전문가입니다. 두 분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오늘 화요일장의 개장 전 체크포인트 두 분의 포인트를 공개해드립니다. 차량용 반도체 시장 2030년까지 2배 성장 전망, 수출 부진 지속, 수출 호조 업종에 투자해야. 네, 이 가운데서 오늘 신기수 전문가 코멘트부터 보겠습니다. 차량용 반도체인데요. 차량용 반도체 계속 성장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는 분야이고요. 2030년까지 2배 성장 전망입니다. 삼성 쪽에서도 불황을 모르는 차량용 반도체에 눈을 돌리고 있다는 헤드라인 나오고 있고요. 또 쭉 찾아보니까 차량용 반도체 분야의 1위 기업이 독일의 인피니언이라는 기업이 있습니다. 이 분야에 대해서 좀 알아볼게요. 전문가님. 네, 사실 그 차량용 반도체 시장은 그동안에 반도체 대기업들은 그렇게 눈 돌리지 않았던 시장이에요. 근데 이제 작년부터 시작해서, 이제 자동차 차량용 반도체 부족 사건이 있으면서부터 이쪽을 좀 해볼까라고 눈을 좀 돌렸는데, 근데 작년을 기점으로 해가지고 차량용 반도체 단가가 상당히 많이 올라갔습니다. 이제 자동차들의 차량용 반도체들이 이제 전기차 또 자율주행차로 가면서 많이 쓰이기도 하고, 차량용 반도체 스펙 자체가 옛날에 여러 개로 분산되어 있던 차량용 반도체를 한 군데로 모으는 이제 시스템 원칩으로 이제 제작이 되기 때문에 거기에 이제 상당히 이제 많은 기술력을 필요로 하게 되고 이제 하나의 단가도 많이 올라가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이제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도 이번에 그 차량용 반도체 그 업체 미국의 이제 그 암바렐라하고 반도체 전문 기업이죠. 협력을 해가지고 칩을 또 이제 만들기로 했다는 소식도 들려오고 있고, 또 삼성전자 쪽으로 소니 그 사장이 또 차량용 반도체 관련해가지고 왔다 갔다 하는 뉴스도 나와 있습니다. 이러면서 지금 차량용 반도체 시장이 2030년도까지 이제 2배 성장할 전망으로 지금 전망이 좀 되고 있는데, 다른 쪽들의 메모리 쪽은 지금 계속해가지고 감소를 지금 하고 있는 구간인데, 차량용 반도체는 이 구간에서도 계속 좀 성장을 지금 할 걸로 보이고 있고, 예전에는 이제 차량용 반도체 그러면은 다 10나노 이상 쪽에서, 14나노 이상 쪽에서, 다들 그 공정을 했다면은, 이제는 3나노 이하까지도 차량용 반도체들이 이제, 침투를 하고 있어서 상당히 이제 고기능, 그리고 고스펙의, 이제 반도체, 단가 높은 반도체들이 좀 만들어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차량용 반도체 관련해가지고는 삼성전자, SK하이닉스 다 같이 하고 있고, 대표적인 종목으로는 KC가 있겠죠. KC가 지난번에 이제 좀 오르다가 요즘 좀 쉬고 있는데, KC는 차량 반도체뿐만 아니라 그 테슬라 관련 여러 가지 이슈도 있고 하면서 올해 또 성장할 걸로 되어 있기 때문에 KC 주가는 아마 이제 올해 점진적으로 좀 우상향하지 않을까 보고 있고, 또 차량용 반도체 종목으로 한번 이제 테마들이 좀 엮이게 되면은 같이 좀 예전에 움직였던 종목들 중에 보면은 이제 IA라는 종목도 있고요. 또 EST가 또 그 자회사가 차량용 반도체 이슈가 또 있죠. 또 DB하이텍이 차량용 반도체를 그 생산하는 파운드리에 속하기 때문에 이런 종목들이 이제 같이 움직일 걸로 보고 있습니다. 차량용 반도체와 관련해 가지고는 어쨌든 올해 전반적으로 지속적으로 좀 이런 뉴스가 타면서 이슈가 될 수 있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구간마다 이런 부분들에 좀 관심을 가져볼 만합니다. 네. KC부터 DB하이텍까지 차량용 반도체 관련주 꼽아주셨는데요. 이렇게 P와 Q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시장 자체가 커지고 있습니다. 기존의 내연기관차에서는 반도체가 200개 들어간다면 전기차에는 1000개, 자율주행차에서는 2배인 2000개. 이렇게 내용들이 나오고 있더라고요. 차량용 반도체의 수요 증가 어떻게 보실까요? 최원주 전문가님 짚어주시죠. 내연기관차에서 좀 전에 앵커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전기차로 전동화가 이제 되는 과정에서 당연히 더 많이 쓰입니다. 그렇다고 본다면 이 시장은 계속적으로 수요와 공급이 같이 좀 증가할 것으로 좀 보고 있고요. 여전히 이쪽 시장은 메모리 반도체나 이쪽보다는 견조할 것으로 보고 있어가지고 이쪽의 기업들은 실적도 앞으로도 계속 잘 나올 것으로 보고 있어요. 이쪽에 지속적으로 관심 가지는 것은 유효한 투자 전략이다, 그렇게 보고는 있습니다. 네, 그동안 전기차 수요에 대해서도 올해 좀 우려를 해주셨거든요.
지금까지 상황에서는 또 다시 한번 코멘트를 듣는다면 어떻게 보실까요? 수요에 대해서는 뭐 여전히 좀 우려는 있어요. 뭐 경기 네. 침체로가 뭐 될 것으로는 보고 있어가지고 우려는 있는데 결국에는 내연기관차에서 전기차로 가는 그런 전동화 전략이 계속적으로 나오고 있다. 뭐 앞으로 2030년, 뭐 2040년, 2050년 계속적으로 결국에는 전기차가 내연기관차를 결국에는 대체할 것으로 본다면은 이쪽의 수요는 계속적으로 늘어날 것이다. 그렇게 보고 있어요. 네, 전기차 자율주행으로 가면서 차량용 반도체의 수요가 중장기적으로 늘어난다는 점에 대해서 계속 주목할 만한 대목으로 두 분 모두 보고 있습니다. 첫 번째 오늘 개장 전의 체크 포인트고요. 이어서 두 번째입니다. 수출 부진 지속, 수출 호조 업종에 투자해야. 수출이 부진하지만 수출을 잘하는 기업들을 계속 관심 있게 봐야 된다는 것. 그동안 뭐 증권가에서도 그래서 반도체의 어떤 바닥에 대해서 계속 좀 주목을 하는 그 이유가 바로 이런 부분들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리고 달러화가 강세를 보이면 보일수록 원화가 약세를 보이는데 그때 또 증시가 부진하면 결국에는 그래도 우리 경제를 살리는 것은 그러한 수출주가 될 수 있다. 이런 내용들이 있었는데요. 근데 지표는 계속 좋지가 않죠. 최원주 전문가님 어떻게 봐야 될까요? 수출은 계속 부진합니다. 작년 상반기 이후 뭐 부진이 지금 계속되고 있어요. 그런 가운데 이제 수출이 잘 되는 업종도 있어요. 그렇게 본다면은 아무래도 우리나라는 내수보다는 수출에 주력을 하는 기업들이 실적이 잘 나오거든요. 그러면은 이쪽의 업종이나 종목들을 좀 봐야 될 것으로 보고 있고요. 이런 업종들은 주가 하락 시 하락폭은 적고 상승 시에는 또 뭐 다른 종목보다 다른 업종보다는 뭐 더 강할 것으로 지금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지난 6개월간 수출이 잘 됐고 앞으로도 지금 잘 되고 있고 지금 현재도 지금 잘 되는 종목들을 좀 보면은 역시 뭐 2차 전지하고 자동차가 계속적으로 북미 쪽에서 수출이 잘 되고 있어요. 그러면은 이쪽 업종 같은 경우에도 계속 주목해봐야 될 것으로 보고 있고. 네. 앞으로 그리고 하반기에는 우리가 이제 중국 관련해서 이제 리오프닝이 중국이 이제 시작을 하면서 중국 관련 수출도 지금보다 훨씬 더 늘어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역시 그렇다고 본다면은 철강 업종이나 그다음에 건설 기계 업종 좀 봐야 되는데요. 뭐 좀 하나하나 좀 관련주들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역시 뭐 2차 전지 뭐 셀업체에서부터 먼저 본다면은 LG 에너지 솔루션 뭐 최근에 뭐 주가 흐름이 그래도 지수가 밀렸는데도 불구하고 잘 가고 있어요. 이 정도면 선방하고 있다라고 보고 있고 수출 계속 늘어날 것으로 북미양 쪽에서 계속 늘어날 것으로 보고 있어가지고 뭐 그 수출이 늘어나면은 뭐 실적도 잘 나올 것이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삼성 SDI 같은 경우도 봐야 되는데 최근에 얼마 전에 고점 갱신하고 52주 신고가 갱신을 하고 조금 밀려 있는 상황인데 계속적으로 관심 가져야 되고요. 뭐 그렇다고 본다면 양극재 업체들 좀 봐야 됩니다. 에코프로비엠이라든가 뭐 많이 올랐지만은 조금 조정 받으면은 우리는 계속적으로 관심 가져보자는 입장이고 포스코 케미칼도 그렇고요. LNF도 그렇고 뭐 이런 양극재 업체들 뭐 코스모 신소재까지 양극재 업체인데 뭐 주가 많이 올랐지만은 조정 받으면은 여전히 뭐 매수 관점에서는 유효하다 그렇게 보고 있고요. 그다음에 철강전 뭐 대표적으로 포스코만 좀 보겠습니다. 포스코 홀딩스 보면은 주가 흐름 양호합니다. 그래도 최근에 보시면은 계속 관심 가져야 될 것이고 네. 그다음에 건설기계 업종 현대건설기계 중국 쪽에서의 어떻게 보면 타격이 좀 그동안에 좀 있었는데 앞으로는 중국 시장에서 예전에 이쪽에 포지션이 컸던 만큼 다시 회복할 것으로 보고 있고요. 두산바켓도 뭐 중국 관련 수출이 더 늘어날 것이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현대차하고 기아도 예, 예. 좀 보셔야 되는데 현대차 같은 경우에도 지금 주가는 견조하게 좀 버티고 있죠. 기아 같은 경우에도 여전히 자동차 쪽에 수출은 잘 되고 있다. IRA 법안이 수정되는지 안 되는지는 계속적으로 우려가 있지만은 현재 뭐 실적이 잘 받쳐주고 있고 수출이 잘 되면서 실적 잘 받쳐주고 있어가지고 주가는 견조하게 움직일 것으로는 일단 보고 있습니다. 네, 수출 부진 정말 오래됐습니다. 이 수출 부진을 타개하기 위해서 정부 차원에서도 수출에 대한 방안들을 제시를 하고 있고요. 또 수출뿐만 아니라 스타트업에 대해서도 육성하겠다는 의지를 그동안 좀 보여왔었는데요. 최원지 전문가는 이 이슈 보면서 하지만 이제 하반기에 개선될 수 있을 만한 섹터와 현재 수출 부진 안에서도 수출을 잘하고 있는 sek터 분류를 해서 봐주셨습니다. 철강, 건설기계, 배터리와 자동차인데요. 신기수 전문가님 의견도 확인하겠습니다. 어제 3월 1일부터 10일까지의 수출 지표가 나왔는데요. 수출이 전년 동기 대비해서 16% 줄었고요. 반도체가 이 수출 부진의 주 원인입니다.
그런 가운데 올해 들어서의 지금까지의 누적 적자가 지난해 전체 적자의 절반 가까이까지 지금 3개월 만에 올라섰거든요. 이 수출 지표 보시면서 어떤 섹터에 관심이 가시는지 의견 들어볼까요? 예, 저는 일단 올해 전체로 놓고 보면은 2차 전지 쪽에는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관심을 좀 가져야 된다고 계속 말씀을 드렸고요. 2차 전지는 올해도 뭐 계속적으로 폭발적으로 좀 성장할 만한 섹터다 계속 말씀을 드렸죠.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이제 조선 쪽입니다. 조선 쪽은 수주 문제가 아니라 이제 올해부터는 이제 실제로 이제 배를 인도를 하면서 받는 그런 이제 매출이 실제로 발생을 하고 이익이 발생하는 부분, 하반기부터 이익이 발생한다 할지라도 그래도 주가는 상반기부터 움직일 수 있고, 그리고 기자재 부분은 여전히 올해 성장 구간이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자동차도 저는 이제 자동차 뭐 완성차 업체들보다도 부품 쪽에는 계속해가지고 지금 생산 차질 문제가 완화가 되면서 받게 되는 그 수혜 부분, 이런 부분들을 계속해서 좀 말씀을 좀 드렸죠. 그래서 뭐 이런 세 섹터는 지금 당장에도 뭐 실적과 관련해 투자를 할 수 있다고 보고 있고요. 저는 반도체 쪽도 섹터별로는 아까 같은 뭐 전력 반도체 이런 쪽에는 지금도 들어갈 수 있다고 보고 있고, 예. 또 이제 비메모리 쪽 같은 경우에도 제 생각에는 타이밍 외에는 계속 할 수 있다고 보고 있어요. 그리고 하반기를 본다면은 반도체 쪽은 1분기 실적 시즌이 저는 그때 이제 만약에 실적 때문에 하락을 하게 된다면은 그때 매수 적기다 뭐 이런 생각은 계속 가지고 있습니다. 네, 종목을 좀 살펴볼까요? 어제 배터리 중에서 아까 앞서서 마켓 시그널 시간에 그 에코프로 얘기도 해주셨거든요. 뭐 일단 폐배터리 이슈가 그 핵심 원자재법 초안 발표로 뭐 일단 단기적으로 재료 소멸이 될 수 있다, 변동성 주의하자 이런 의견이었는데 워낙 에코프로 어제 강했거든요. 어떤 종목을 봐주실까요? 신기수 전문가님. 셀업체 중에 저는 LG 에너지 솔루션 여전히 탑이고요. 예. 그리고 뭐 양극재 중에서는 뭐 에코프로, BM, LNF 세 종목입니다. 근데 뭐 지금 당장 들어가자는 건 아니고 뭐 조정 받으면 또 들어갈 수 있겠죠. 그래서 이런 쪽 들어갈 수 있고, 뭐 첨가제 중에서는 뭐 첨보, 전해액 전해질 중에 동화 기업 이런 종목들이 되겠습니다. 예. 조선 기자재, 자동차 부품까지 종목별로 좀 흐름 볼까요? 종목 다 얘기해야 돼요? 예, 시간 여유가 있어서 쭉 봐주셔도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조선 기자재 쪽은 네. 워낙 이제 종목들이 한정적이라서 예. 다들 아실 것 같아요. 피팅 업체들은 뭐 태광 있고요. 성광밴드, 하이로코리아 이 세 종목 하시면 되고, 거기에 더해가지고 이제 BMT를 올해 좀 눈여겨보셔야 될 것 같고요. 본행 쪽에는 이제 한국카본, 동성화인텍이 있고요. 그리고 이제, 기자재 업체 중에는 이제 세진중공업 올해 좀 보셔야 됩니다. 근데 이제 이 조선 쪽에 투자를 하실 때는 그 선박 만들 때 들어가는 기자재 순서가 있어요. 피팅 그 밸브가 먼저 들어가고요. 그 다음에 본행 쪽은 맨 마지막에 들어갑니다. 그리고 이제 데크하우스 같은 경우에는 이제 맨 마지막에 위에다 올리는 거라서 이제 그런 순서대로 아마 종목들이 움직일 거라서 그런 순서대로는 좀 보셔야 되겠고, 자동차 쪽에는 제가 지속적으로 화신 말씀드렸는데, 화신은 조정 구간이 들어오게 되면은 충분히 좀 조정이 또 나오게 되면은 또 들어갈 수 있다라고 보고 있어요. 또 SL 같은 경우에도 뭐 지금 이제 이익 경영하겠다, 수익성 위주의 경영하겠다, 그리고 미국 쪽에 지금 거기 CEO도 좀 바꿔버렸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시장의 우려감들을 올해는 조금 덜어낼 수 있는 부분이 있다라고 보고 있고, 뭐 현대 위아, 모비스, 만도 이런 이제 기존의 중형 업체들 같은 경우에는 뭐 현대차나 기아차하고 탄력이 비슷할 것 같아서 이쪽보다는 좀 중소형주 쪽으로 기자재 쪽에는 보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지금 말씀해 주신 종목들 중에서 조선 쪽의 종목들이 최근에 조정을 받은 모습이고요. 수출에 부진이 나오고 있지만 또 수출 쪽에서 관심을 가질 만한 업종으로 신기수 전문가도 압축을 했습니다. 배터리, 조선 기자재, 자동차 부품, 전력 반도체와 비메모리까지 관심 있게 보자는 의견 확인해 봤습니다. 성공투자 기원이었습니다.